반갑습니다.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입니다. 짜잔! 이거는 요즘 애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슬라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 우리 내담자랑 저랑 만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예쁘죠? 투명해요. 요거를 뜯어보면 ASRM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처럼 오늘은 여러분들과 상담사들의 가난, 돈 못 버는 거, 실질적인 것도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바로 들어갈게요. 사실 제가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여러분들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좀 제가 표현하는 게 그래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실제 마음은 안 그랬는데 굉장히 좀 공격적이란 말을 많이 듣고 저도 알아요. 좀 직설적이죠. 그죠? 왜 모르겠어. 상담사인데. 그런 말 들으면 처음 그런 걸 들은 선생님들은 이제 뭐 이런 상담사가 다 있나. 어떻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못된 상담사다. 정말 뭐 지 먹고 살려고 뭐 다른 사람 깐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충분히 이해해요. 난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지만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거 계속 듣잖아요. 계속 들으면 진짜 그거 여러분들 귀에 들어와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사실 우리 뇌가 그렇대요. 인지과학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좀 더 초점을 둔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위험을 대비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이런 거에 왜 억울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맞아. 한편은 억울해. 억울로 끄는 거지. 그렇게라도 해서 좀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성이 되라는 거지. 각성돼서 뭐가 좋겠어요? 아니 왜 뭐가 좋겠어? 당연히 내담자들도 좋고 상담사가 잊혀질만 하면 내가 했던 재수없는 말도 기억하면서 아우 씨발 거 난 저렇게까지 안 돼야지. 그 미친 띠삐리리 같은 이상한 상담사가 이런 말 했어. 지나 잘하지. 난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사실 좋잖아요. 그럼 내가 욕 듣는 이유야.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좋게 말하는 사람들 찾아가면 돼요. 내가 마냥 뭐 욕만 하나? 좋게 말하기도 하잖아 또. 그럼 좋게 말하는 것도 듣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가지면 좋은데 어쨌든 좋게 말해서 안 될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그런 직면 같은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뭐 직면이 아니지. 공격이라고 들을 수 있어. 어쨌든 오늘은 상담사들, 이제 우리 돈 못 버시는 상담사들 입장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까, 좀 위로를 좀 해드릴까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좀 켰어요. 영상에서도 늘 다루듯이 막 상담사들 돈 못 번다고 내가 징징거리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뭐 돈 못 버는 데 가서 왜 돈 못 번다는 말을 하냐. 그거 아마 대부분 초보 상담사들이 겪는 마음일 거예요. 아니면 이제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은데도 그런 말 들으면 진짜 이제 그분들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건데, 저는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다른 영상도 좀 다뤘겠지만 저는 30살에 이제 상담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사이버를 편입해가지고 뭐 맨날 말하는 거니까 뭐 다 말하면 뭐예요, 그지? 그랬는데 내가 그때 진짜 공무원 생활을 했잖아요. 군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빡신 특정직 공무원 중에 하나. 내가 따박따박 주는 월급 받으면서 10년을 넘게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난 그 조직에 너무 있고 싶었거든. 왜냐면 그 월급이라는 게 정말로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되게 돈이 힘이 세요. 힘이 세가지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계획도 할 수 있고 예산도 잡을 수 있고 계획적으로 우리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되게 유명한 사장님도 그러잖아요. 꾸준히 들어온 돈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나 그거 너무 실감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공무원 있을 때 돈을 충분히 꼬박꼬박 작지 않은 돈을 받아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월급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어요. 난 그렇게 이제 돈을 받으면서 군 생활을 했던 거죠. 공무원 생활을. 그래서 거기는 뭐 보너스 달이 언제가 있고 이런 다 계획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내 뜻과 다르게 제대를 하고 제대를 한 가운데 이제 상담사로 전직을 하게 됐는데, 이미 나는 학부 이제 졸업하고 바로 임상심사 수련하면서 내담자를 만나게 됐고, 대학원 가기 전에 뭐 실습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임상 경험 계속 하게 됐고, 그리고 대학원
1학차부터 대학원 2학차구나. 2학차부터 유료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난 그때 정말 유료 상담사 일할 때 처음 유료 상담사로 일할 때 한 달에 20만 원 받았어요. 집단 3케이스 해가지고 집단을 3케이스 해봐요. 진짜 미쳐 하루로 가가지고 집단 그것도 아동 상담으로 집단 상담 3개 돌리면 정말 사람 혼이 빠지거든요. 그렇게 한 달에 번 돈이 20만 원?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나 그때 너무 좋았다? 진짜. 애가 넷인데 남편 그 돈으로 이제 택도 없는 거지. 택도. 정말 그 박봉에 택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갈망했어요. 정말로 우리 집 주변에 부업 그 하나 있던데 그 뭐 볼펜 끼는 것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우리 집 주변에 봉투 붙이는 것도 있고. 정말 나 그거 갖고 와서 부업이라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한 달에 정말 20만 원만 벌면 좋겠다. 정말 20만 원이라도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말로 좀 되게 힘들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난 너무 감사하겠다. 그래서 막 버는 족족히 막 다 쓰고 그다음에 뭐 저축해놓은 것도 조금씩 까먹고 막 있을 때 뭐 상담사 되려면 슈퍼비전도 받아야 되고 뭐 개인 분석도 받아야 되고 막 한다는데 나는 그때 당시 애 상담시키는 것도 막 벅찼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 1, 20만 원이 궁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미술 치료로 그렇게 집단 상담을 하면서 월 20만 원을 받을 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지금까지 돈 벌었던 것 중에 가장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20만 원이었지만. 그래서 나는 그때 큰 꿈이 없었어요. 아이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뭐 돈 벌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정말 내가 이 상담을 통해서 가서 2시간 일했더니 내가 한 달 내내 부업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내가 이렇게 벌었구나. 20만 원을.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게 있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센터장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센터로 들어간 거죠. 난 아직도 그 센터장님 이제 가끔 사업, 그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뭐 이런 거 지역사회 서비스 할 때 만나는데 나한테 그분이 은인이야, 은인. 그래서 그 센터장님 나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그만큼 그때는 그런 돈도 되게 절박했단 말이에요. 다 비슷하겠지 뭐 상담사들이. 저 만나본 상담사들 중에 부유하신 분 그렇게 많이 못 만났어요. 다들 공부한다고 빚지고 슈퍼비전 받는다고 자기 번 돈 다 쓰고 그 와중에 가정 꾸려야 되니까 가정 빠듯하게 운영하고 그나마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보충이 되지만 혼자서 살아갈 때는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어서 벅찼긴 했지만 그래도 배우자가 좀 지지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명히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혼자 사시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겠어요. 이미 나는 가진 게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다 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는 정말 나도 그 빚도 많았고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빚 없이 어떻게 집을 사요. 그리고 나 또 겁쟁이라서 막 전세나 이런 것들은 사기당할까 봐 못하고 무조건 사야 된단 말이야. 하여튼 그러니까 막 빚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이제 살면서 뭐 아둥바둥 하루하루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뭐 전들 뭐 빚이 없고 전들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랬겠냐고요. 뭐 우리 집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고 우리 부모님이 뭐 빵빵하고 뭐 그래서 너 공부만 해도 된다 이런 거면 뭐 무슨 걱정이야. 근데 저는 어릴 때도 그랬고 굉장히 돈이라는 문제에 돈에 대한 가치가 좀 잘못 정립이 된 사람이라 되게 마음에 돈 문제와 관련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커요. 그런 걸 또 극복을 해야 되는 어떤 과정 중에 있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 이해를 해요. 정말 다 이해를 해요. 그 있잖아.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데 사 먹지 못하는 그 슬픔, 그 고통. 난 진짜 지금 뭐 결혼 때만 얘기하지. 제가 뭐 어렸을 때 정말 가끔 뭐 얘가 했었나?
그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 폭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다이어트하는 그런 사기꾼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속아가지고 카드값 막 4,500 나와가지고 전체로 하면 700 정도 되는 거 그거 막 끊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거 갚느라고 청춘 다 보내고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돈 쓰는 것에 대한 재정적인 것에 대한 어떤 잘못된 개념으로 인해서 내가 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난 돈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난 뭐 상담할 때 그렇게 우아하게 상담하겠다, 막 돈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이왕이면 돈 또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그 마음 중에서도 굉장히 부자가 되겠다 이 마음보다는 난 정말 150만 벌면 정말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막 상담사 돈 못 버니 징징대지 마라 막 그렇게 말하면 알아요. 뭐 나도 생각대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나도 잘하고 싶고 근데 잘 안 되고 벌어봤자 어떻게 돈도 안 되고 넌 정말 이런 우리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상담사들을 대변하지 않는다. 넌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되게 부정적인 마음이다? 알고 있죠? 상담사니까? 그거 되게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이라는 게 나빠, 너 못됐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두려운 마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로 진짜 상담 현장에서 돈 못 버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돈 못 번다는 게 사업가들처럼 정말 많은 돈을 못 벌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도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말을 제가 하는데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파트타임 특히 그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이고 이런 것들 정규직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히 그런 곳이 많은 게 이제 학교 상담 전문 상담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교사 선생님들은 교사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되게 인정을 좀 받는 부분이 있지만 전문 상담사라고 또 있어요. 학교에 공무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기계약직이었죠. 무기계약직인데 그 선생님들은 급여가 한 250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들었던 거는 최저시급도 오르고 뭐 이런저런 수당도 붙고 뭐 그다음에 연수도 좀 뭐 봐주시고 이렇게 하나 봐요. 어쨌든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하지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150보다는 진짜 훨씬 많은 돈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나마 좀 괜찮다는 게 이제 그런 직업인 거죠.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 파트타임 선생님들. 파트타임 선생님들은 진짜 그것도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파트타임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기관 같은 데 들어가서 하는 파트타임도 있지만 그러니까 국가기관 같은 파트타임도 있지만 우리처럼 이런 로컬 파트타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컬 파트타임은 되게 사례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막 우후죽순 들쭉날쭉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역량이 되게 많이 받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사의 전문성이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성이 없으면 상담이 내담자를 아무리 줘도 내담자가 금방 드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초급 상담사들, 중급 상담사들이 어려운 게 그런 거거든요. 유지가 안 되니까 사례를 줘도 금방 이제 단기 상담으로 그 내담자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단기 상담이라는 거는 막 10회 이하 저는 요 정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아유 10회기가 어디야. 10회기만 해도 대단한 거지. 하여튼 그렇게 유지도 안 되고 한두 회기 받아보고 내담자가 이 사람 이상해. 아닌 것 같아. 뭐 이 상담사 좀 실력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안 와버리면 기관에서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분은 또 드리면 바로 다 이제 단일기로 말아먹고 그러시면 뭐 거기서 무슨 상담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상담사들한테는 사례를 제공 못 한단 말이에요. 사례를.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지. 실력이 없어서 사례 말아먹으면 기관에서는 사례 못 주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반 로컬에서는 사례를 많이 드리고 싶어도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파트타임 실력이 좀 애매하신 선생님들은 파트타임으로 오시면 되게 고생을 하세요. 교육청 같은 경우도 사실 사업이 많다고 하는데 교육청도 저는 이제 가보면 보통 한 케이스당 5만 원 주는 것도 요즘에 꽤 많거든요. 5만 원 이상 주는 거는 이제 급수가 좀 높을 때 보통 단가가 5만 원이에요. 위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사업들은 집단 상담 하더라도 보통 2시간 하면 이제 10만 원 정도 주는데 결국 한 획에 5, 6만 원밖에 안 해요. 재료비 따로 빼고. 그렇게 하면 사실 그 케이스를 위해서 하루 오후를 다 써야 되는 거죠. 앞뒤
뭐 출장 가는 시간 다 합하면 한 케이스 하기 위해서 앞뒤 다 포함해서 한 3시간 낭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루에 그 한 케이스를 한다 아니면 뭐 그 케이스 끝나고 또 다시 와서 또 다른 케이스를 한다고 해도 되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열리기 때문에 교육청 단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파트타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수익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력 관리를 위해서 쓰는 거지 실질적인 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계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왜 모르겠어 그런 것들. 파트타임 선생님 보면 되게 안타깝죠. 그런 어두운 부분이 우리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비는 차비대로 들고 막 진짜 예전에 EAP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들 보고 커피숍에 만나서 상담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상담사에게 준 상담비가 5만 원이었어요. 그때는 지금도 사실 좀 더 많았던 데도 있었거든요. 6만 원 준 데도 있었는데 중간에 좀 깎은 거지 EAP에서. 요즘에 같은 EAP에도 막 들쭉날쭉 사업마다 다 들쭉날쭉 돈을 주긴 하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페에서 내담자랑 만나래. 그럼 얼마나 애매한지 아세요? 카페에서 만나면 내담자랑 이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야. 이번에 차를 사면 너 다음에 너가 사라 이러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카페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요즘에는 그런 경우 없을 거예요. 또 스터디 카페도 생겨서. 그런 좀 실제적인 교통비나 시간 소모 그다음에 뭐 거기서 또 이렇게 추가 비용들이 또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이 5만 원이 아닌가 결론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이제 그런 거예요. 1급은 다르겠어요. 1급은 말했잖아요. 2급보다 고작 10,000원 정도밖에 안 비싸다고. 이게 현실이니까 정말로 파트타임 선생님들은 어렵게 돈을 버는 건 확실해요. 근데 왜 너 알면서 그렇게 했냐.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도 이제 많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지. 아닌 사람도 많으니까. 계속 평생 그렇게 상담을 하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평생 그렇게 일하려고 상담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평생 그렇게 뭐 4만 원 받고 뭐 어떤 사업이면 5만 원 받고 그 일을 하려고 상담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평생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상담사들의 어떤 발달 과정에서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다 보면 여러분들이 결국 그 열매를 맺을 때가 올 거예요. 사실 나는 그래. 그 돈을 버는 데는 운이 따른다 이랬는데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원체 그런 대사업? 큰 사업이 이런 게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운으로만 설명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글쎄 운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그거는 뭐 큰 부자들이나 하는 소리지 상담사는 정말로 노력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가 얼만큼 발로 뛰고 또 얼만큼 자기를 수련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소득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이 되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노력하고 존버하라는 거예요. 이게 존버 무슨 말인지 알죠? 존나게 버티라. 요즘 애들 말이잖아요. 요즘 애들 이런 말도 잘 안 쓸 때 어쨌든 계속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어쨌든 나아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그래서 너는 요즘 얼마 버는데 솔직히 잘 버는 상담사는 아니에요. 제 기준에는. 왜냐면 잘 버는 상담사는 한 달에 몇 천씩 벌시거든요. 순이익.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진짜 미친 듯이 정말 벌겠다. 나 정말 돈 열심히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한 1,000만 원 버는 것도 있어요. 월수익, 순수익으로. 그냥 순수익 이 정도면 집도 여러 채 산대,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쳤으니까 내가. 어쨌든 그렇게 순수익으로 저 혼자 우리 신랑 빼고 그렇게 벌어요. 근데 그렇게 벌잖아요? 그럼 이제 죽는 거지, 곧. 그거는 뭐, 사람 잡는 거고, 진짜. 그거는 정말 몇 달 안 되고, 정말 미친 척하고 벌어야 돼, 그거는. 정말 돈이 필요하다. 나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미친 듯이 하면 이제 그 정도는 벌어요. 그 정도 하고, 정말 나 일하기 싫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럴 때는 그냥 진짜 다 놔버리는 거죠. 그냥 안 해버리죠. 그러면 보통 한 300? 요 정도? 요렇게 떨어지나 봐요. 정말 일을 안 하면. 저한테는 그게 그 돈으로 진짜 막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될 정도 수준으로 좀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으니까 우리 집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그냥 자기가 뛰는 만큼 뿌린 만큼 거둘 만큼 갖고 가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한 만큼. 안 그래도 그 얼마 전에 댓글에 어떤 선생님이 음악 치료 하시는데 본인 미술 치료까지 연계를 또 배우셔가지고 또 지금 한 달에 2탕 3탕 뛰면서 지금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달에 400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2년 차가. 그러니까 잘 버시는 거죠. 정말 돈 엄청 많이 버는 사업가들은 뭐 이런 말 들으면 웃기겠지. 상담사들 저 코찌질이 손가락 빠는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업가들은.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정도 되게 만족하거든요. 3일 이틀 출근해서 150 버는 게 저는 목표였다고. 그러니까 이미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큰 뭐 그건 없어요. 근데 필요한 만큼 버는 거고 쉬고 싶은 만큼 쉬는 건 거예요. 근데 이제 돈에 너무 초점돼 버리면 못 쉬지. 내가 쉬어버리면 빡시게 일하면 1,000만 원 버는데 일 안 하면 막 그 700~800이 날라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일을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계속 쭉 오래 할 건데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 이 일 오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 이제 벌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10년 넘었잖아요, 이제. 10년 넘었는데 제가 이 정도니까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상담사들 돈 못 번다고 하는 진짜 그런 상담사도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추천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어. 그 계약직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로컬 기관에서는 상담사들 옮기지 않는 걸 되게 원하거든요. 오래 가급적 좀 같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물론 이제 성격 좋으시고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선생님에 한해서 막 성격도 쌀 것 같고 자기 분석도 안 되고 돈만 밝힌 상담사들은 당장 이제 물론 그런 상담사를 이제 잘못 뽑을 경우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끊어내야죠. 그런 사람들 정말 나중에 또 있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제가 또 다루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미숙한 거라면 상담사 발달 과정에 좀 이분이 좀 아직 초급이고 이제 중급, 초급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담사라면 기관장들은 그 마음만 맞는다면 같이 계속 일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상담사 구하는 게 되게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국가기관에 이런 데 가도 이제 자기 이력을 위해서 가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가는데 웬만하면 로컬 같은 데 하나 끼고 좀 진득하게 거기에 몇 년이고 좀 있는 거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뭐 서울은 안 그렇지만 지역사회는 입소문도 있고 또 서울도 마찬가지일 거야. 자기 다들 관계로 우리가 하고 관계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상담사가 거기 있다는 거 인식이 있으면 거기 찾아가게 되거든요. 어떤 선생님 좋아. 거기 계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사업을 시작하기가 좀 부담이 되면 사업 시작하면 겁나 귀찮거든요. 진짜로. 장난 아니야. 진짜. 세금 내야 되고 선생님들 막 챙겨야 되고 막 내담자 안 들어오면 막 간이 막 조마조마하고 사업 하나 연계하는데도 막 하여튼 그런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이런 스트레스 받기 싫어. 그냥 파트타임으로 그냥 한 60% 정도 이 센터장이 최대 계속 일을 하게 되면 60% 정도 나한테 주겠다 싶으면 처음에 40%든 50%든 간에 거기서 개기고 있으라는 거야, 내 말은. 그래서 꾸준히 거기서 있으라는 거야. 꾸준히. 그러면서 여러분들 역량을 거기서 키우시면 나중에 내담자들은 소문 듣고 선생님 잘하면 소문 듣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좀 나이 차고 그러면 이제 독립하면 되지. 소소하게. 그러니까 여기저기 계속 옮겨 다니고 그러면 정착을 못해. 정착을. 우리가 누군가랑 소속돼 있을 때만 또 막 친하고 소속돼 있을 때만 그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막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근데 거기랑 연결 끊어지면 그 관계도 끊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좀 웬만하면 거기 좀 오래 있으세요. 그렇다고 국가기관 너무 오래 있지 말고 거기는 이력을 쌓는다고 생각하시고 결국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계가 좀 어느 정도 좀 받쳐주려면 여러분들이 그 인지도와 그 입지를 다지려면 로컬을 가셔야 되거든. 그런 거 로컬 같은데 무서워하지 마시고 딱 가셔서 로컬 케이스가 앞으로 단계적으로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 곳이겠다. 너무 이제 사례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러잖아. 좀 지급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러면 센터장이랑 좋은 관계 좀 이루면서 관계를 좀 맺으세요. 그걸 전 되게 추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초에 떼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강사 이렇게 강의로 가시는 분들은 떼돈 벌기도 하더라고요. 이제는 얼굴 보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정말 떼돈 벌고 돈만 벌고 이렇게 돈만 벌겠다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돈만 벌겠다는 직업이 아니 카메라 어디 있어? 그러니까 돈만 벌겠다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상담사들 돈 벌려고 온 거 아니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온 건 아니지만 돈을 안 벌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하고 싶지만 또 돈만 벌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담 업계 자체가 큰 부자는 될 수 없어요. 그 큰 부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돈을 벌고 돈을 따로 유지하고 키우는 그 능력이 있으셔야 돼. 저는 또 그렇더라고요. 많이 많이 촉촉히 써버려. 다 써버려. 얼마 전에는 돈에 다 흥청망청 써보니까 잔고에 500원 남았대.
아니 사업자 통장에 500원이 나왔어. 며칠 그렇게 500원 남은 새로 한 이틀 정도 살았어. 남편한테 좀 빌리고. 하여튼 그랬는데 여러분들 상담하면서 두려움이 너무 생길 수 있어요. 돈이 얼마 안 되고 정말 내가 이 일로 평생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나. 정말 그러다가 또 아파봐. 정말 진짜 좌절감 온다. 특히 혼자인 사람들은. 너무 힘든 그런 경험하는 선생님들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어떤 삶의 과정에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 왜 없어. 그런 거에 가버리면 너무 매몰돼 버리면 그만두고 싶단 말이야. 근데 진짜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그만둬도 돼. 뭐 더 좋은 자리 있으면. 근데 상담사라는 게 좋은 게 그거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치매 오기 전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전 그거 진짜 큰 메리트라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값이 오르지. 값이 내려가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급 상담사에서 중급 상담사로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중급 상담사에서 고급 상담사로 올라가는 그 과정. 여러분들 길을 잘못 지금 뚫었다. 뭔가 어떤 좀 두려움 때문에 이런 저 같은 로컬에 오는 걸 좀 겁을 낸다. 그러면 그 두려운 마음을 이제 다뤄보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미워서 왜 그렇게 능력이 있고 주장은 지랄하는 거 그냥 왜 이렇게 욕하는 거 여러분들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무기력하게 자기 삶을 좀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담사도 있지 왜 없어. 그런 분들인데 근데 그런 분들인데 상담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지? 상담 받고 싶고 자기도 교육분석 받고 싶잖아. 근데 그런 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돈이잖아 돈.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거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거 있다? 돈이라는 게 참 희한하게 쓰면 그러니까 좀 좋은 곳에서 돈을 쓰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걔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너무 후들거리고 너무 구애받지 말고 우선은 당장 다른 것을 좀 찾아보더라도 여러분들 실력을 조금 키울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요. 분명히 돈은 진짜 돌아와. 좋은 데 쓰면 돈은 그게 돈의 원리라니까. 나도 지금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좀 뿌려놔요. 씨앗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씨앗을 좀 뿌려놔야 돼. 너무 각박하게 산다고 자기만 돌보고 자기 것만 볼 게 아니라 돈의 속성을 진짜 알아야 돼. 진짜 돈의 속성. 그러면 돈의 속성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돈의 속성을 좀 배우는 그런 책들도 좀 사서 보고 그렇게 해야지 상담사는 돈 못 버는 직업이다. 배고픈 직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사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좀 참고 대신 여러분들 불을 불리려면 불을 이제 가려면 그건 이제 또 운도 따라야 되고 그래야 되는 어떤 다른 돈의 영역이니까 상담사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직장 생활 할 거면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담사도 그 정도는 벌어.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게 너무 힘든 경력이 없고 좀 어려운 상담사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상담받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상담사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상담사는 내담자가 돈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상담비 깎아줘야 될 사회적 책임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아무나 한 데나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상담 받다가 이제 좀 그렇게 타협을 봐야 되겠죠. 열심히 받는다는 조건에서 아무나 그렇게 깎아주지 않겠지. 깎아주는 게 마냥 도움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어떤 상담사는 이미 또 그래서 상담사들이 되게 보면 꼭 한두 명씩 그게 재능 기부나 그렇게 할인해서 해주는 내담자가 있어요. 다 대부분 아마 그럴걸? 그지? 상담사들은 원래 처음부터 내담자를 돕고 싶은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보면 되게 과격하게 하는 말들은 되게 진담이라기보다는 좀 각성해라. 왜냐면 부정적인 말이 더 내리에 박히니까. 좋은 말 하면 안 듣잖아. 좋은 말 하면. 좋은 말하면 다 자기 얘기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지 자체가 부정적인 게 쏠리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식으로 좀 과격하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귀담아 듣지 말고 내가 좋은 말 많이 해주잖아요. 좋은 말 또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의 명언은 존버해라. 그거야 그거. 그래서 지금 가난한 상담사들 너무 배고픈 상담사들 힘든 거 아니까 그 시기 지나면 반드시 보상 온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그 돈에 얽매여서 꼭 쥐고 있지 말고 우선 이 돈을 좀 풀어야 돼. 풀어야 얘네들이 돈이 진짜 그래 내가 진짜 그 경험 진짜 상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좀 풀어야 돼. 그래 돌아와 얘네들이.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인색해하지 말고 물론 뭐 상담사들 주고 싶어하는 상담사도 얼마나 많겠어.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 좀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게 좀 이게 착한 모드는 아니잖아, 그지? 내가 원래 용심도 많고 되게 못돼 빠져가지고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데 좀 힘든 상담사들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만나는 내 남자들은 또 당연히 잘 돼야겠지.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심쿵이들도 나보고 오는 거니까 힘내시고, 알았죠? 그거만 버티면 돼.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상처 입은 상담사 엘리였습니다.